자기야, 어젯밤도 너무 좋았어. 남편 침대에서 하니까 더 짜릿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63살 김경희 씨의 음란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죠. 당신은 나이 들수록 더 야해지는 것 같아. 제 사무실에 앉아있던 남편 최석종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최석종 씨가 제주도 출장을 간 사이 그의 아내 김경희가 내연남 장현우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장면이었죠. 두 사람이 현관문을 통과하자마자 격렬하게 껴안는 모습, 거실 소파에서 서로의 옷을 벗기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경희의 목덜미에 장현우가 입술을 대고 있는 사진, 그녀가 황홀한 표정으로 고개를 뒤로 젖히며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모습. 자기야, 빨리 침실로 가자. 녹음된 김경희의 숨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장현우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하는 뒷모습,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두 사람이 침대로 쓰러지는 장면까지.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사진들이었습니다. 정사를 마친 후 알몸인 채로 서재로 이동한 두 사람이 금고를 열어 통장과 도장을 확인하는 모습. 부동산 서류를 하나하나 훑어보며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는 장면. 최석종 재산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 주식이랑 채권까지 합치면 100억은 될 것 같아. 녹음된 장현우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석종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년간 같이 살다 먼저 떠난 아내와 함께 썼던 침실, 아직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그 공간에서 이제 1년만 더 참으면 돼. 최석종 그 영감이 최근에 건강이 안 좋다며? 응, 혈압이랑 당뇨가 심해졌대.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다더라. 그럼 더 잘 됐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유산은 자동으로 너가 받게 될 거야. 충격적인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챙겨주고 건강식을 만들어주던 재혼한 아내가 사실은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0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10년 전부터였습니다. 최석종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외로움에 시달리다 만난 두 번째 사랑. 그것이 처음부터 계산된 사기였다니. 내가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사기극이었죠. 그리고 흥신소 소장인 제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행복흥신소에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신사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행복흥신소인가요? 65세라고 하셨는데 은발이 참 멋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일하시고 은퇴하신 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분은 망설이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다가 작년에 재혼했습니다. 김경이라고. 제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자식들이 반대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최석종 씨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62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아내가 자주 외출을 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으면 요가나 필라테스라고만 하고 뭔가 수상해서요. 혹시 부인께서 다른 분을 만나고 계실 거라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최석종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일주일 정도 입원했었거든요. 그때 와이프가 병문안도 자주 오지 않고 나중에 통화 기록을 우연히 봤는데 모르는 번호와 통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년의 재혼 부부에게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알겠습니다. 일단 부인분의 동선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혹시 부인분의 일상 패턴이나 자주 가시는 곳이 있나요? 아, 그게 와이프는 강남에 있는 요가원이랑 필라테스를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고요. 저는 필요한 정보를 더 수집한 후 의뢰를 수락했습니다. 최석종 씨는 감사하다며 수수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가셨어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 최 실장이 물었습니다. 또 불륜 조사예요. 요즘 노년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네요. 그러게. 근데 이번엔 좀 느낌이 달라. 뭔가 더 복잡한 일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날부터 우리는 김경희 씨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의뢰인 말대로였어요. 오전에는 강남의 고급 요가원에서 수업을 받고 점심은 친구들과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별다른 게 없네요, 소장님. 그래. 하지만 계속 지켜보자. 뭔가 있을 거야.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김경희 씨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거예요. 요가원에 간다며 집을 나섰지만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최 실장, 저 택시 따라가. 우리는 조심스럽게 미행했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멈췄어요. 김경희 씨는 주변을 살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건물 15층에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가 있네요. 장부동산 컨설팅이라고. 1시간쯤 지나자 김경희 씨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함께였죠. 두 사람은 친밀하게 팔짱을 끼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내 연남 같은데요. 우리는 카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끔 김경희 씨가 남자의 손을 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완전 연인 사이네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내에 대한 배경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흥미로웠어요. 그 사내는 장현우란 사람으로 강남에서 중소부동산 투자 컨설팅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지역에서는 나름 입지를 다진 인물이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 실장, 이거 봐. 장현우와 김경희의 관계가 10년 전부터였어. 10년이요? 그럼 김경희 씨가 최석종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맞아. 부동산 거래 기록을 보니까 김경희 씨가 10년 전에 장 부동산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를 매매했어. 아마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아.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알아내야 할 게 많았어요. 일주일 동안의 추가 조사로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경희와 장현우는 단순한 내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장현우의 사무실 근처에서 잠복하던 중 우리는 중요한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희 씨, 이제 1년만 더 참으면 돼. 최석종 그 양반이 최근에 건강이 안 좋다며? 응, 혈압이랑 당뇨가 심해졌대.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다더라. 그럼 더 잘 됐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유산은 자동으로 누님이 받게 될 거야. 근데 자기야, 혹시 아들이 문제 삼으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어. 법적으로 배우자가 최우선이야. 게다가 누님은 이미 합법적인 아내잖아. 그리고 그 아들 해외로 이민 가서 관심도 없다며?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최석종 씨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소장님, 이거 완전 계획적인 사기 결혼이네요. 그래. 더 끔찍한 건 최석종 씨의 건강 악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김경희와 장현우가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근처 테이블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최석종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했어? 당연하지. 강남 아파트만 40억, 경기도 전원주택 15억, 현금 자산이 20억 정도야. 다 합치면 7, 80억은 될 거야. 와, 생각보다 많네. 우리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하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자. 내가 부동산 전문가잖아. 재산 정리하는 것도 내가 다 도와줄게. 며칠 후 우리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석종 씨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간 날 김경희 씨는 평소처럼 요가원에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녀의 행선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장님, 김경희 씨가 고급 호텔로 들어가네요. 호텔이라. 최 실장 계속 지켜봐. 30분 후 장현우도 같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프런트에서 조심스럽게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같은 객실로 향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대낮에 호텔에서 불륜이라 참 대담하기도 하네. 그들은 3시간 후에야 따로따로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김경희 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장님, 이번엔 온천으로 가네요. 둘 다 따로 출발하지만 목적지는 같은 것 같아요. 충청도 제천의 한 고급 온천 리조트였습니다. 우리도 손님인 척하며 따라갔죠. 저 두 사람 완전히 부부 행세를 하고 있어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김경희와 장현우는 마치 진짜 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애정행각을 서슴지 않았어요. 리조트에서 나온 김경희 씨의 목덜미에는 선명한 키스마크가 보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은 2주 후에 일어났습니다. 최석종 씨가 3박 4일로 제주도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김경희 씨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김경희 씨가 집에서 안 나가네요. 그래? 계속 감시해. 그날 밤 10시경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현우가 최석종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저놈이 감히 남의 집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아파트 복도에 올라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기다렸지만 장현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 제 집 드나들듯이 하네요. 더 충격적인 일은 다음 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망원렌즈로 집안을 관찰하던 중 김경희와 장현우가 최석종 씨의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저거 봐요. 서류 뭉치들을 꺼내서 보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인가? 장현우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김경희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중요한 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저 나쁜 놈들. 완전히 집안을 뒤지고 있네? 두 사람은 금고까지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김경희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거죠. 최석종 씨 통장이랑 도장도 다 확인하네요. 재산 목록을 완전히 파악하려는 거야. 밤 11시가 되자 장현우는 서류를 정리하고 김경희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최 실장이 분노했습니다. 저 파렴치한 부부 침대에서까지. 최 실장, 진정해. 우리는 증거만 수집하면 돼. 다음 날 아침 6시, 장현우는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김경희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자기야, 어제 확인한 거 정리했어? 응. 최석종 재산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 주식이랑 채권까지 합치면 100억은 될 것 같아. 와, 대박이네. 근데 어젯밤도 너무 좋았어. 남편 침대에서 하니까 더 짜릿했어. 당신은 나이 들수록 더 야해지는 것 같아. 뭐 어때? 우리가 진짜 부부 되는 날도 머지않았잖아. 이런 행태를 며칠 더 지켜본 후, 우리는 최석종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해. 동영상, 사진, 녹음 다 있어. 네, 소장님. 이제 의뢰인께 알려드려야죠. 최석종 씨가 사무실로 오시는 날,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믿었던 한 노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저는 최석종 씨에게 연락을 드려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어요. 최석종 씨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소장님, 뭔가 발견하신 게 있나요? 저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최석종 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준비한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하나씩 보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김경희 씨는 장현우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10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석종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두 분의 대화 내용입니다. 녹음된 대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재산 이야기, 건강 악화를 기다린다는 이야기. 모든 걸 들은 최석종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눈물이 그의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와이프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매일 아침 혈압약도 챙겨주고 건강식도 만들어주고. 그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석종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순수한 사랑을 믿었던 노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참 후에 최석종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 주세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 최석종 씨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동시에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도 취했고요. 며칠 후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석종 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김경희 씨가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기력이 대단하네요. 최 실장이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최석종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병실에서 그는 조용히 변호사를 불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경희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석종 씨가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혼 소송장이 김경희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이러세요? 김경희 씨는 당황해하며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최석종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보, 아니 이제는 그냥 김경희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당신이 장현우 씨와 짠 계획 다 알고 있어. 김경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10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재산을 노린 게 오해란 말이오. 최석종 씨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내보였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김경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당신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거요. 내 재산은 한 푼도 당신들에게 가지 않을 거요. 그때 최석종 씨가 갑자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없는 사이에 그놈을 우리 집에 끌어들였다고? 최석종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인해 얼굴이 붉어졌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닥쳐요. 내 서재에서 내 금고를 열고 재산 서류를 뒤졌다는 증거가 다 있어. 이것 좀 보시오. 최석종 씨는 우리가 제공한 사진을 김경희 앞에 내던졌습니다. 장현우와 김경희가 서재에서 서류를 뒤지는 모습, 금고를 열어 통장과 인감을 확인하는 장면들이었죠. 이건 그리고 이건 뭐요? 내 침대에서, 내가 매일 밤 자는 그 침대에서 그놈과. 최석종 씨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 분노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어요. 40여 년간 아내와 함께 썼던 그 방에서, 내가 먼저 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잠들던 그 침대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최석종 씨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금고 비번도 가르쳐주고. 그걸로 이런 배신을 할 줄이야. 김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눈 대화도 다 들었어. 남편 침대에서 하니까 더 짜릿하다고?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최석종 씨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경희와 장현우가 나눈 추잡한 대화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제발 그만. 그만. 이제 와서 그만이라고? 당신은 인간도 아니오. 내 집을 더럽히고 내 아내의 추억을 모독하고.
최석종 씨는 점점 격양되었습니다. 40여 년간 살았던 아내가 숨진 그 집에서 그 여자가 쓰던 물건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 그 집에서 당신은 그런 짓을 했어.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당신의 죄송함이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 내가 받은 모독을 되돌릴 수 있냐고? 최석종 씨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가시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당신은 이제 내게 아무것도 아니오. 그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을 내보내 주세요. 다시는 병실에 들이지 마세요. 김경희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당신이 내 집에서 내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에서 저지른 짓을 어떻게 용서하란 말이오? 나가. 결국 김경희는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최석종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그 집은 팔겠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더럽혀진 그곳에서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년놈들이 만진 모든 물건, 서류, 심지어 금고까지 다 바꾸겠습니다. 그들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요. 최석종 씨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자신의 성욕과도 같은 공간을 모독당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최석종 씨는 곧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김경희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장현우 역시 최석종 씨의 고소로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최석종 씨는 더욱 단호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집은 매각했고 남은 재산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김경희와 장현우는 단 한 푼도 얻지 못했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네요.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탐욕의 끝은 항상 그런 거지. 거짓된 사랑으로 남의 재산을 노리다가 오히려 모든 걸 잃은 거야. 한 달 후 저는 최석종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큰 화를 면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조용히 보내려고요. 재산은 모두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썼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 인생의 황혼기에 겪은 이 아픔이 최석종 씨에게는 너무 가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최 실장이 물었습니다. 그래, 마시자. 오늘은 왠지 쓴 커피가 당기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빗줄기였어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바로 그녀였어요. 2달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차림새, 꾸미지 않은 맨 얼굴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최석종 씨를 찾고 싶어서요. 실버타운이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왜 그분을 찾으시는 거죠? 이미 모든 게 끝났잖아요. 김경희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걸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이게? 병원비예요. 제가 모은 돈 전부예요. 최석종 씨가 실버타운에 계시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어서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정성이 보였거든요. 장현우 씨는요? 헤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떠났죠. 그 사람도 결국은 돈만 바라봤다는 걸 알았거든요. 김경희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스운 일이죠? 제가 최석종 씨에게 한 짓을 그대로 당한 거예요. 장현우는 제가 빈털터리가 되자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깨달으신 건가요? 네. 너무 늦었지만요.
석종 씨가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실버타운 주소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의뢰인 보호가 저희 원칙이니까요. 그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돈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석종 씨가 기부한 재단이 있어요. 그곳에 기부하시는 건 어떨까요? 간접적으로나마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김경희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재단 이름이 뭐예요? 제가 재단 정보를 알려주자 그녀는 감사하다며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그녀가 떠난 후 최 실장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던데요? 그런 것 같더라. 하지만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물이 새는 법이지. 그러나 인생은 항상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법입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최석종 씨였습니다. 소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김경희 씨가 재단에 기부를 했더군요. 꽤 큰 금액을요. 아, 그렇군요. 저는 김경희 씨가 찾아왔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도 이제 정신을 차린 모양이네요. 최석종 씨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전화드린 건 소장님께 부탁이 있어서예요. 말씀하세요. 김경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주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배신을 당하고도 다시 만나고 싶다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어요. 제 나이에 증오만 품고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요. 며칠 후 제 사무실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김경희 씨가 먼저 도착했어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만나주신다는 게 맞나요? 네. 최석종 씨가 직접 요청하셨어요. 잠시 후 최석종 씨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경희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경희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최석종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엔 정말 증오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도 무의미하더군요. 석종 씨,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서로 좋은 기억만 간직하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들, 서로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대화가 끝날 무렵 최석종 씨가 말했습니다. 경희 씨, 행복하게 사세요. 진심이에요. 석종 씨도 건강하세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 인생이란 게 참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것 같다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장님, 최석종 씨 근황 들으셨어요? 최 실장이 신문을 보여줬어요. 기사에는 자선재단 설립자 최석종 씨, 실버타운에서 봉사활동 시작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라 참 대단하신 분이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석종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제가 좀 우스운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사실 실버타운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요. 알고 보니 최석종 씨는 실버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를 하는데 옆에서 피아노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요? 그분도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신대요.
나이는 저랑 비슷하고 대화를 나눠보니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목소리에 수줍음이 묻어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설렘을 느끼는 게 가능한 모양이었어요. 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직은 친구 사이예요. 하지만 서로 호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왜 제게 조언을? 전에 일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요.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최석종 씨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을 조사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런 걱정이시군요. 이해합니다. 신중하게 조사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은 문정숙이고 64살이에요. 남편과는 6년 전에 사별했다고 하시더군요. 며칠 후 저와 최 실장은 문정숙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그녀는 매일 오전에 실버타운에서 피아노 봉사를 했고 오후에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주말엔 교회에 갔고요. 깨끗하네요. 정말 평범한 할머니예요.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소장님, 문정숙 씨가 왕십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요. 우리는 급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정숙 씨는 15층 한 호실로 들어갔고 우리는 복도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 집인가? 최 실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문정숙 씨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같은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이거 수상한데요. 매일 가네요. 우리는 그 오피스텔 주민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1508호에는 63살 남성 김태수 씨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내연남인가? 최 실장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태수 씨는 뇌병변 장애 2급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복지관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죠. 문정숙 씨가 하는 일은 맞습니다. 그녀는 김태수 씨를 돌봐주고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주고 병원 동행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동복지관에서 확인했습니다. 문정숙 선생님은 3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돈 한 푼 안 받고 여러 독거노인들을 돌봐주십니다. 실제로 그녀는 김태수 씨 외에도 2명의 독거노인을 더 돌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천사네요. 최 실장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최석종 씨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문정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3년째 무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금전적인 문제도 전혀 없어요. 연금과 보험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요. 그 오피스텔은 장애인 독거노인을 돌봐주러 가신 거였어요. 내연남이 아니라 봉사 대상자였습니다. 최석종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봅니다. 아니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번 큰 상처를 받으셨으니까요. 그 후로 최석종 씨는 마음 놓고 문정숙 씨와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함께 산책했어요. 단풍이 참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를 해드렸어요. 좀 서툴렀지만 맛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내일은 함께 미술관에 가기로 했어요. 전시회가 있대요. 들을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첫사랑하는 소년처럼 설레하는 모습이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거든요. 한편 김경희 씨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고 해요. 화려했던 과거와는 다른 소박한 삶을 시작한 거죠. 직접 커피도 만들고 케이크도 굽는데요. 장사는 잘 안 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우연히 그 카페에 다녀온 최 실장이 전했습니다. 어느 날 최석종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그분과 재혼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안심하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나요? 뜻밖의 부탁이었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문정숙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미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고 있었기에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었어요. 결혼식은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자 먼저 최석종 씨가 입장했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젊은 신랑 못지않게 당당했어요.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이어서 신부 문정숙 씨가 등장했습니다.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환갑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단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 최석종 씨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하객들 사이를 돌며 인사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경희 씨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손에는 축하 화환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진심으로요. 최석종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랄게요. 김경희 씨는 문정숙 씨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신부님, 축하드려요. 최석종 씨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김경희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 사람도 많이 변했네요. 최 실장이 말했어요. 그러게,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거겠지.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 후 최석종 씨 부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전원주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산책하고 텃밭도 가꾸고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문정숙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매일이 감사한 나날이에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하지 않아도 젊지 않아도 가능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참 드라마 같은 인생이네요.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지만 결국은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그러게, 인생이란 게 참 묘해. 어떤 일이 불행인지 행운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야.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아름다움처럼 노년의 사랑도 그 나름의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최석종 씨 부부의 결혼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장현우라고 합니다. 꼭 만나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김경희의 전 내연남이었죠.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사무실에 앉은 장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요? 네. 김경희 씨와 헤어진 후에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남의 재산을 노리던 사람이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죠? 최석종 씨를 만나게 해주세요. 사과하고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최석종 씨를 그렇게 괴롭힌 분이? 장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염치 없는 짓이라는 것도. 하지만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며칠 후 장현우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요. 보기 딱했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석종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장님, 장현우가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맡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요? 왜요? 그 사람도 이제 충분히 대가를 치른 것 같아서요. 용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최석종 씨의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만남은 제 사무실에서 이뤄졌어요.
장현우는 최석종 씨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최석종 씨는 장현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벌 받았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렇군요. 힘드셨겠네요. 최석종 씨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어요. 왜 절 찾아오신 거죠?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그리고 염치 없지만 도움이라. 최석종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장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최석종 씨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차분히 숫자를 입력했어요. 500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려워요. 이렇게 많이요? 장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마트폰 진동음과 함께 입금 확인 메시지가 도착했죠. 이걸 왜? 한때는 경희 씨를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인연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새로 시작할 기회는 필요하니까요. 왜 죄 많은 저한테 이렇게까지? 대신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겠다고. 장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어요.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남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대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갚음입니다. 최석종 씨는 다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입금 확인하셨죠? 잘 쓰세요. 새 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현우가 떠난 후 저는 최석종 씨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최석종 씨는 미소 지었어요. 소장님,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경희 씨가 운영하던 카페가 문을 닫았다는 거였죠. 안 그래도 장사가 잘 안 됐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서 못 버텼대요. 최 실장의 말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경희 씨가 새로운 카페를 열었는데 그 자금을 장현우가 도와줬다는 거였습니다. 장현우 씨가? 무슨 돈으로? 최석종 씨한테 받은 돈에다가 건설 현장 잡부 일을 시작했대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김경희 씨한테 줬다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서로를 이용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돕고 있다니. 사람이 참 묘해요.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인생이란 게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 한편, 최석종 씨 부부는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들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대요. 문정숙 씨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황혼의 사랑 이야기요. 어떻게 이 나이에 사랑을 찾았는지.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어요. 최석종 씨가 덧붙였습니다. 책이요? 네. 인생은 70부터라는 제목으로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행복의 진짜 비결이라는 것을요. 소장님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세요. 최석종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요? 아직은. 아직은 무슨요? 인생은 짧아요. 사랑할 때 사랑해야죠.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정원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황혼의 시간이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